버닝썬과 신마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닝썬과 뇌물관계로 유착된 것으로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일어났던 강남경찰서 이용준 형사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무엇이길래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범경찰 표창을 3년 연속 받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던 이용준 형사는 몇 달간의 연수를 마치고 2010년 7월 26일 월요일경 오랜만에 강남경찰서에 출근합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고 오후 9시 20분경에 자신이 전부터 조사하던 자료 몇 개를 현 근무처인 강남경찰서가 아니라 전 근무지였던 역삼파출소로 가서 복사합니다. 그 후 10시 17분경 자신의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 뒤 연수 기간 동안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정보원 임정보를 단둘이 만나 새벽 2, 3시까지 둘이서 총 양주 4병을 시켜서 마십니다. 술에 취해 그날 강남경찰서에서 가까운 임정보의 집에서 함께 잠이 들게 되고 27일 화요일 아침 9시 2분경 걸려온 전화에 깬 뒤 네 반장님 늦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라는 통화를 하고 나서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받은 대로 도난 사건이 일어났던 근처 현장을 가서 몇 장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후 도난 사건 현장과 그리 멀지 않은 자신의 집을 가서 빠르게 샤워를 한 뒤 간단하게 요기로 바나나를 먹고 나서 샤워 타월과 바나나를 그대로 던져두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금방 출근하겠다던 이 형사는 어찌된 명문인지 갑자기 부산의 G 차량 정비센터로 내비를 설정한 뒤 10시경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다가 감시 카메라에 찍힐 정도로 급하게 자동차를 몰던 이 형사는 12시 30분경 황감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받으며 큰 사고를 내게 됩니다. 다행히 이마 쪽에 찰과상만 있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 경미한 상처만 입었었으며 제발로 걸어다닐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레카기사의 권유로 레카차를 타고 근처 충북 영동병원으로 가서 체열을 한 뒤 CT를 찍고 링겔을 맞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한 뒤 화장실에서 링겔 주사 바늘을 다 버려두고 13시 47분경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2일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7월 29일 중 병원에서 30분가량 떨어진 설계리의 후미진 낚시터 겸 저수지에서 동네 주민에게 익사체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자살로 최종 결론 짓고 내사 종결 처리합니다. 유족은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평소 이 형사가 말수가 적고 여자 문제로 고민이 많았으며 당시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을 하고 음주운전 혹은 졸음운전을 해서 차량 사고까지 내게 되면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고 저수지에 스스로 들어가 목숨을 끊은 것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허나 왜 많은 언론과 유족들은 타살의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는가? 이제 여러가지 의문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평소 이 형사는 술을 못하며 한잔해도 얼굴이 심하게 빨개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임정보의 말에 따르면 함께 양주를 4병 시켜서 먹었다고 증언했는데 다음날 12시경 병원에서 체열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으로 검출이 아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일반 성인 남성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에도 알코올이 전부 해독되었다는 게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이 형사는 술을 아예 먹지 않았거나 몇 잔만 먹었다는 결론이 나오며 임정보가 거짓말을 했을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둘, 이 형사가 발견된 저수지는 성인 남성의 허리밖에 오지 않는 얕은 저수지였으며 흔히 익사 사건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살아남으려 하다가 손과 발바닥에 심한 찰과상이 남는다고 하지만 이 형사의 몸에는 해당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완전 안쪽에 깊은 곳은 약 4m의 수심이긴 하나 저수지 형태라서 거의 유속이 없는 점, 더욱이 물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유속이 생기지 않으므로 깊은 곳에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도 무 쪽으로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시신이 떠밀려 올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곳에서 타살된 뒤 시신이 유기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셋, 경찰은 이 형사의 폐에 플랑크톤이 있던 점, 익사체에서 볼 수 있는 귀에서 피가 나온 점 등을 들며 익사로 인한 자살 사고라고 판명 지었으나 귀에서 피가 나오는 현상은 익사체 말고 타살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증상이며, 더욱이 이 형사의 몸에서는 딱 폐에서만 플랑크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4. 이 형사의 폐에 플랑크톤이 있었던
다시 말해 살아있을 때 익사를 당했을 경우 기도를 통해 플랑크톤이 들어가면서 여러 장기에 골고루 플랑크톤이 발견되는 데에 반해 이용준 형사의 경우에는 딱 폐에서만 발견되었으므로 사망한 뒤 저수지에 던져진 것 같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넷, 이 형사의 폐에서 발견된 플랑크톤 중에서 디틸륨이라는 플랑크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바닷물에서만 서식하는 종입니다. 절대 해당 민물 저수지에는 발견될 수 없는 플랑크톤이므로 사망 현장은 다른 곳이라는 말이 됩니다. 한간에서는 납치되어 부산에 끌려갔다가 다시 병원 근처 저수지에 유기된 것 같다는 의견도 많으며 다른 추론으로 주변에 바다 횟감을 파는 횟집의 수조에서 물고문을 당한 것 같다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국과수에서는 조서를 옮겨 적던 중 오타가 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5. 사체 부검 결과 목 주변에 원인은 알 수 없는 심한 표피 박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로 목이 졸린 흔적 같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목이 졸렸으면 울대가 부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교살은 아니다. 그리고 목 부분의 상처는 주변 수초에 목 부분이 긁힌 뒤 물에 부풀어 올라서 저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며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참고로 병원 이송 당시에는 저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6. 이 형사에 의해서 아침에 먹었다던 바나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수면 유도제와 종합감기약에서 볼 수 있는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바나나를 먹은 뒤 몇 시간 후 수면 유도제 혹은 종합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해당 약을 처방한 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도상 병원을 기점으로 저수지와 약국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 형사는 언제 어디서 이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게 되었는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7. 부검 결과 차량 사고에서는 절대 생길 수가 없는 정수리 쪽 타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의 경우 이마를 다치거나 좌측 측면부 두상을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 위쪽 정수리에 타박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누군가에게 납치된 후 정수리를 가격당한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8. 차량 사고 전문가가 보았을 때 일반적인 졸음운전 사고는 측면만 파손되는 데에 반해 해당 사고 차량은 3면이 직각으로 파손이 있는 점, 측면 도어 부분이 뒤에서 누가 세게 치고 지나간 것처럼 차체가 밀려있는 점, 사고 접촉면에 검은 물질들이 묻어있는 점 등을 들며 전투 범퍼를 장착한 중형 차량이 뒤쪽에서 빠르게 받고 옆을 긁으며 지나갔을 것 같다는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달리는 차량이 측면 가드레일을 긁을 경우 도어의 찌그러짐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생기는 것에 반해 해당 흠집은 뒤에서 앞으로 생겨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9. 실종 당일과 다음날경 주변 주민들이 주변을 계속 왔다갔다 거리는 까만색 승용차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차량은 영동병원에서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 까만색 승용차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흰색 승합차의 사람들과 매우 친분이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저수지가 있는 설계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매우 적어 주변 주민들은 이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 강남경찰서에서는 연수를 갔다가 돌아온 신참이 무슨 중요한 사건을 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준 형사가 무슨 사건을 조사하고 다녔는지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근무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형사는 전 근무지 때부터 12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강력계로 넘어간 뒤에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최측근 지인에 따르면 이 형사가 몇 달 전에 강남 근처 유흥주점에서 양주에 물을 탄 것 같다, 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던 중 유흥주점 주인이 뭐하는 짓이냐고 비아냥거리며 어디엔가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높은 사람에게 관련 수사를 중지하라는 지침이 떨어져 수사를 중지했다고 하면서 한탄을 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말했던 10가지 의혹점에 대한 추가로 병원 근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형사가 실종된 다음 신원 불상의 남성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나는 가족이다, 용준이는 괜찮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라는 말을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실종 당일과 실종 다음날에도 낚시터에는 8명에서 18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으며 택시기사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이 형사를 태웠다는 택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혼자서 자살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혹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명백히 자살로 볼 증거가 없으며 살인 또는 타인의 관여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증거도 없어 내사 종결한다 라며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닌 상태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이상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보기 위해 제 나름대로 짧게 소설을 써보았습니다. 팩트를 좋아하시는 분의 경우 여기서 영상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원래 최대한 보도자료들만을 써서 정리를 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너무 폐쇄적이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집하는 점 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형사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았던 이용준 형사는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지각을 한 뒤 일탈을 하기 위해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근무지 이탈을 하여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으로 가던 중 감기 기운이 있던 이 형사는 차량에 놓아뒀던 종합감기약을 먹게 되고 이 과정에서 졸음 운전을 하게 되어 큰 사고를 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으나 이 사고로 인해 뇌에 살짝 무리가 오게 되었고 계속 안 좋은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할부가 끝나지 않은 차량이 대파된 사실, 사수도 붙여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왕따시키는 것 같은 팀원들, 며칠 전 유흥주점 단속 사건에서 느꼈던 비리 경찰들에 대한 회의감 등등이 오버랩되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터덜터덜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저수지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침에 술 먹고 일어났다던 전화 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아 가족들에게 실종 신고를 하라고 했고, 이 일 뒤 사체로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론사들의 물어뜯기가 걱정되어 유족과 상의 후 우선 여자친구와 우울증 문제로 세간에 공표를 한 뒤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체의 소견과 보여지는 정황상 자살로 추정되고 타살의 정황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 자살로 내사 종결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면속 모범경찰관을 수상할 정도로 매사에 열심히 근무를 하던 이 형사는 몇 달 전 유흥주점 사건 이후 경찰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유흥주점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몇 달간 심도 있게 조사하던 중 임정보를 만나게 되어 관련 중요 정보를 듣게 됩니다. 허나 임정보는 스파이였으며 자신과 커넥션이 있던 사람에게 신참 경찰이 유흥주점 유착관계를 조사하고 다닌다며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임정보의 추천에 따라 부산에 사는 박정보를 만나러 내비를 찍고 달려가던 도중 자신에게 미행이 따라붙은 것을 확인하고 일부러 감시 카메라에 찍히기 위해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립니다. 그러던 중 전투 범퍼를 장착한 차량에 의해 뒷면을 받쳐 심하게 사고를 당하게 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병원에서도 탈출합니다. 허나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납치가 되게 되고 수면 유도제 등을 먹게 됩니다. 이후 정수리를 가격당하여 상처가 생기게 되고 바닷물이 있는 횟집 수조 혹은 바닷가에서 목졸림과 함께 물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범인들은 시체를 유기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끌면 끌수록 경찰에서 대규모로 수색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발견되는 곳에 유기하자. 사망 추정 시간에 혼선을 주도록 물에 놔두자. 그러므로 산은 안 될 것 같다. 주변 위치를 확인해보니 아래쪽은 건물들이 많아서 안되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물은 물살이 너무 세서 다른 곳으로 아예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자살로 위장시키려면 병원과 최대한 가까운 물이 있는 곳이 좋겠다. 그럼 영동 저수지를 검색을 해보자. 맨 처음으로 어미실 소류지가 나온다. 이곳이 좋겠다. 이후 범인의 차량은 저수지 주변을 계속 탐방하던 중 여러 사람에게 목격이 되게 되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노렸다가 차에서 시신을 꺼내 유기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범인들은 신원이 바로 발견되도록 주머니에 신분증을 넣어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대한 양측 의견을 공정하게 소개해드리려 노력했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보이는 것은 제 편집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그쪽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을 상단의 투표함을 눌러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